자,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난쟁이야.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목에 등장하는 난쟁이, 진짜 작품 속의 인물이 난쟁이입니다. 작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난쟁이, 아버지가 난쟁이다 해서 이 난쟁이가 뜻하는 게 소외계층, 도시 빈민계층, 사회적 약자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난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만 약자고 소외계층인 게 아니라 이 가족 모두가 도시 빈민이고 사회적 약자고 소외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설명 제가 그대로 띄웠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빼앗긴 존재들.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가 터져 비록 무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손수 직접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걸 빼앗기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자,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겉모습이 난쟁인 건 맞다. 근데 그거 하나, 그거 겉모습 보는 거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이 표현 속에는요. 사회의 시선에 대한 비판이야.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 나의 비판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5 식구의 모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 근데 사실 목숨 말고는 우리 가끔 왜 이거 진실이야. 나 모든 거 걸게. 자, 나 10,000원 있거든. 나 10,000원 걸고 얘기할게. 진짜야. 진실이야. 이거 믿어. 우리 가끔 뭐 건다고 할 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게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을 때, 뭘 걸고 싶은데 걸 만한 게 없을 때, 야, 내 지금 가진 건 없고, 야, 내 목숨 걸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것저것 걸고도 내 목숨까지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말은 진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반면 한편으로는 걸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그냥 우리 식구의 목숨, 우리 목숨 말고는 솔직히 뭐 별로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걸 게 목숨밖에 없네라는 뜻도, 그런 씁쓸한 현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진실이다. 내 말이 옳다. 그들은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 자, 천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천사. 그러면 지옥,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도 경제력이야.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부자,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지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지금 가족이 살고 있는 곳,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이 작품 속에서는.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천국인데, 행복한데, 만족한데.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지옥에 살아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겁니다. 빈민이라는 겁니다. 힘겹게 살면서 천국을 생각해. 천국. 우리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 희망. 우리도 언젠가는 행복하게 저렇게 살 거야. 고기 먹으면서 주머니 달린 옷 입으면서. 제가 왜 고기 먹고 주머니 달린 옷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부자들은 고기 굽는 냄새가 나. 그리고 옷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 근데 우린 가난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어. 냄새만 맡아. 대신 우린 풀 냄새를 맡아. 그리고 옷에 주머니가 안 달렸어. 근데 왜 주머니 달린 옷, 잘 달리지 않은 옷이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냐? 이제 여기는 우리 교재는 안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시면 엄마는 우리 옷에 주머니를 달아주지 않는다. 왜? 주머니를 달아줘도 주머니 안에 넣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주머니 달린 옷을 입는다. 왜? 주머니에 넣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 여기 뭐 천국 지옥도 그렇고 주머니 달린 옷을 입는 건 부자, 주머니 달리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 이제 이러한 좀 표현들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나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매일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고기 먹고 주머니 달린 옷 입고 행복하게 살 거야, 살 거야. 하루하루의 생활에 지겨웠기 때문이다.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의 생활은 전
전쟁과도 같았다. 전쟁.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생활 자체가 전쟁이야. 아주 치열하고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근데 문제는 날마다 지기만 했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면 그래도 전투욕이 새로 생기고 해서 꼭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천국 갈 거야 하는데 계속 지기만 해. 지기만 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나 보다. 우리는 계속 지역에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기만 해. 표현은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좌절을 느낄 수 있고 점점 천국에서 사는 꿈을 꾸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다가 이 가족에게 어느 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날 과거의 날이죠. 이날이 아니라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날이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말했다. 여기서 이건 일부기 때문에 큰아들이에요. 영수.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개고장. 바로 이거. 이거가 철거개고장을 말하고 그날이라고 하는 건 철거개고장 받은 날입니다. 그럼 철거개고장이 뭐냐? 철거. 집을 철거해라. 무너뜨려라. 그걸 계고. 여기 계고가 낱말뜻 옆에 나와 있죠? 행정상의 의무행을 알려 재촉하는 글이나 문서. 몇 월 며칠까지 지금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싹 헐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까 자진 철거해라. 기어코 왔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날이 온 거니까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려는 거지 철거입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 철거 계고장. 그러니까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다. 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다. 자, 어머니의 밥상. 어떤 밥상? 보리밥에 까만 된장에 씨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요 감자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있습니다. 자, 감자. 보세요. 밥상이 어떤지. 보리밥에 까만 된장에 씨든 고추 2개, 조린 감자. 어머니가 건강식을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가난함. 궁핍함. 이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밥상, 궁핍한 생활을 상징하는 밥상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계고장이 보면은 몇 월 며칠까지 집을 철거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이 동네의 주소가 또 기막힌 반전입니다.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은 아니죠. 낙원구 행복동. 그래서 잘 보면 아주 좋은 뜻이에요. 여기가 낙원이다. 우린 행복하게 산다. 행복동. 요게 반어법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신다면 철거계고장이 실제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철거계고장을 받아야 하는 이곳 주민의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모아가긴 하지만 허름하긴 하지만 각자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희망과 꿈을 담아서 그런 지은 동네 낙원이고 행복이고 언젠간 우리도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담겼다. 근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반어법이 나타난 주소.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철거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입주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책을 읽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현실에 내가 가장이니까 어떡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 뭘 알아보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 한쪽에서 책을 읽는 모습.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 무언가를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이 현실의 어떤 그 약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이 생략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집을 헐어버리고 떠났다. 나는 풀숲에서 몸을 일으켰다. 자, 여기 나오는 나가 이번에는 누군지 잘 보세요. 방주기 하늘에 별빛이 흐려 보였다. 날이 서서히 밝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풀어지지도 않은 신발끈을 고쳐매고 몇 번 껑충껑충 뛰었다. 대문을 열고 나온 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동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점이 영수에서 영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그 주인공이 바뀌어서 이제 2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호예요. 형이 방죽길을 따라 걸어왔다. 두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힘을 내, 형. 내가 말했다. 이건 힘으로 할 일이 아니다. 형이 말했다. 그럼 뭐야? 용기야?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일종의 싸움이다. 아이고, 제가 안 넘겼네요. 자,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싸움, 전쟁.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좀 형은요. 나름 좀 주관이 뚜렷하고 노동운동을 할 정도로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그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얼마만큼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우리가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어디 쪽일까요? 우리가 옳은 것. 그리고 저들이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싸움의 필요성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형은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다.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잖아요. 뭐 밥을 1시간 동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뭐 밥이야. 뭐 개인에 따라서 10분 또는 20분 내에 먹지만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밥 먹고 약간의 휴식 시간이 포함된 점심시간. 근데 여기는 30분.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열악한데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분리된 생활.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안 했다. 공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량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끼리 섞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뭔가 불만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끼리 뭔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하고 하나하나 더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 여기 보세요. 30시간 고작 주면서 10분 식사, 남은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이게 좋은 거네요. 특히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밥 10분 먹고 20분 공 차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좋은 의미에서 뭐 건강을 위해서 공을 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차면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동자들끼리 뭘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원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그러니까 이게 또 차고 싶어서 차는 공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또 공을 차다 보니까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모든 것들, 점심시간 30분 주는 거, 밥 먹는 시간 10분만 주는 거, 나머지 의무적으로 공 차게 하는 거, 진짜 공만 열심히 차게 하는 거, 이것이 지금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이 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얘기를 통해서 그것이 조직화가 되고 어떤 큰 움직임으로 번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부러 그 조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거죠. 그런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좋은 조처가 아니라는 거. 자,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공기도 탁해, 소음도 심해, 그렇게 밤중까지 굉장히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 플러스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 작업 환경이 악조건이야. 그럼 보수라도 많이 줘? 아닙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보수. 완전 열악한 환경 조건 그 자체죠.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일하는 사람들 그 당시 1970년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요. 뭐 이미 잘할 만큼 다 잘한 뭐 20대 중반 이런 게 아니라 10대 심지어 이제 아예 이제 공부의 뜻을 접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한창 더 잘할 수 있는 성장기인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뭐 어깨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쪼그려서 일하고 운동 못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자라야 하는 성장에서 많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뭐 영양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진짜 나타났다. 우리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간부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자주 이용했다. 불황이야. 좀 더 일해. 불황이니까 월급을 올려줄 수 없어. 그렇게 이용했겠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힘껏 일한 다음 자기와 공원들이 함께 누리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좀 더 성장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 월급도 올려주고 좀 더 뭐 점심시간도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회사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무관하다. 자, 우리는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심지어 나빠질 뿐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할 만한 환경 조건, 뭐 월급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나빠질 뿐이다. 한 해에 2번 있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빠진 거죠. 공원들도 줄었다. 심지어. 그러니까 사람이 줄면 그만큼 남은 사람들한테 일량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일량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그냥 나빠지는 그 자체.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 돈을 받는 날 우리 공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심지어 같이 일하는 처지들끼리 서로서로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밀려났다. 이게 밀려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괜히 이제 편해서 같이 일하는 처지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뭘 좀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이런 말이라도 했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그게 윗사람 귀에 들어가서 잘리니까 서로 믿기 어려워서 말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자, 근로조건 열악하지요. 보수는 적지요. 일의 양은 많아지지요. 서로 믿을 수도 없지요. 진짜 최악의 근로조건에서 굉장히 힘겹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어떻게 커갔느냐? 뭐 윤정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무슨 윤정기를 들여오고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공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말이 제일 무서워. 왜? 그나마 이 공장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벌고 있는데 공장 문을 닫아. 그러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나마 여기서 일하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가는 그나마 이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진짜 일하기 힘들지만 혹시 이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사장이 하면 그 말이 그렇게 공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공원들이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끔가다 잊을만 하면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문 닫을지 모른다. 그러면 또 불만을 품었다가도 그래도 노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심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낫겠지 해서 또 불만을 누그리고 일하게 되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악순환 속에서 회사는 점점 커지고 사장이나 참모들은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의 환경은 나아지는 게 없고 이런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의 비참하고 열악한 현실, 그 다음에 경영주의 횡포를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죠. 1970년대 현실 상황을 뭐 이제 작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도 덜도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싶다. 이런 현실이었다.
고발하고 싶다, 비판하고 싶다라는 게 이 작품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1번 한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영수, 2부에서는 영호, 그 다음에 뭐 이제 3부에서는 영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야기, 한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 글은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저술상의 특징을 통해 얻고자 한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했는데 굉장히 간결하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공장의 열악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감정이 막 감정이 들끓어서 뭐 힘들다, 이러면 안 된다, 분하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간결하게 짧게 감정을 절제한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등장인물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매우 덤덤하게. 마치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진 것처럼.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땐 난쟁이의 상징적 의미로 적당한 것은 했는데 3번 있지요. 소외된 사람, 소외계층, 약자, 도시 빈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4번 문제. 윗글을 영화로 촬영하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4번에 보시면 아버지 역에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적합한 강인한 이미지를 지닌 배우 그러니까 비록 몸은 난쟁이지만 의지는 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살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 철구개고장을 받고도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한쪽에서 책을 읽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강인한 이미지의 배우는 이 작가의 원작 속에 나오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쏘공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뭐 꼭 읽어보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아까 뭐 말씀드렸죠. 우울하다, 회색빛이 생각난다 했는데 읽어보신 대부분들의 분들의 평도 비슷한데 그래도 워낙 우리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많이 다루어지는 작품이니까 그 한 권 중에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이야기가 아마 4번째 이야기일 겁니다. 그 이야기, 그 부분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